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자.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강의를 들려주실 명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화장실이 편해야 사는 게 편합니다. 외과 전문의 윤상남입니다. 네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여성은 열실금으로 소변이 셉니다. 네. 그런데 남녀 둘 다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변비, 건방증. 변비. 그렇죠. 남녀 모두 변비가 심해집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변비 환자 비율은 60대가 20대보다 4배 정도 높고요. 70대가 되면 20대의 6.6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변비까지 더 심해질까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위장관 기능이 떨어지고요. 네. 대사도 감소하고 전반적인 실체 활동이 줄고 식욕도 줄고 네.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식사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심해질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변비가 심해지고 방치하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변비 때문에 사망까지요? 변비로 사망? 네. 제가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특히 60대 이후에는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60을 넘기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네. 한 분은 만성 변비가 정말 심한 분, 그리고 한 분은 변비가 없어 속 편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한 분은 표정이 너무 밝으시고 한 분은 좀 어두우신. 예. 알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변비로 고생 중인 60대 김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가도 화장실을 제때 잘 가는 70대 이의숙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두 분. 아, 진짜 표정에서 극명하게 차이 나시네요. 분명하게 차이가 나.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면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김영애 어머님은 변비가 얼마나 심하신 거예요? 제가 한 4일에 한 번 정도는 변비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4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예요? 예. 4일 화장실을 못 가면, 4일이 넘어가면 무조건 변비약을 먹어요. 아이고야. 이게 화장실 못 가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진짜 큰 고통이. 진짜로. 근데 반대로 또 이의석 어머님은 아까 소개를 할 때도 여행 가면은 그냥 화장실 제때 가신다고요? 네. 신경 안 써요. 예. 네. 1일 1 화장실 가시는 편이신지? 네. 그럼 변비에 걸렸던 적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65세 지나가니까 조금씩 뭐 약간 살도 찌는 것 같고 네네네. 변도 약간씩 뭐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약간씩.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노력 끝에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제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딱 보기에 두 분은 극과 극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형애 씨와 이의숙 씨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식습관을 체크하면서 변비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년. 30년. 제가 30년 전부터 변비가 있었어요. 아. 변비 인생 30년이에요. 아, 30년. 야, 30년 너무 길다. 지금 연세를 따져보면 이제 30대 중반부터인데요, 그렇죠? 예. 그냥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변비가 되는 건가, 어. 안 그러면 변비가 돼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건가, 뭐 그래서 살이 찌나. 김형애 씨의 변비를 악화시킨 게 바로 30년입니다. 김형애 씨처럼 변비가 있어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네.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또 변비 때문에 항문에 문제가 생겨도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 민망해서 네.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하지만 변비를 방치하면 장 기능도 떨어지고 네네네.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려면 먼저 본인이 변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변비가 뭘까요? 변비요. 변비. 잘 못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딱딱하다 잘 그러나?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장실 못 가가지고 배가 더부룩한 거. 그렇죠. 화장실은 변이네. 가고 싶은데 그렇지. 막상 앉아 있으면 안 나올 때 이걸 우리가 변비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런 증상들이 4번 중에 한 번이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준이 4번인 거죠? 선생님? 25% 정도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심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덜할 수도 있고. 6개월을 지속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변비일 가능성이 한두 있다. 번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6개월 정도. 아,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일주일에 화장실을 2번 가면 변비일까요? 일주일에 화장실 2번이요? 변비. 좀 변비라고. 아, 이건 저는 변비 같아요. 저는 네. 변비.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변을 보면 변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루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도 변비일 수 있다. OX. 어허. 여러 번 가는 거예요, 하루에?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예, 예. 자, 이건 변비죠. 정답은? 정답 답은 뭡니까? O입니다. 야, 이거 변비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지네, 나는. 오히려 정상변을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 가지 여러 번 가지 않고요. 오. 여러 번 가는 것은 토끼똥처럼 조금씩 보는 경우 또는 물변을 조금씩 보는 경우 심지어는 화장실에 갔는데 변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실패해서 다시 가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번 간다고 해서 변비가 아닌 건 아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제 환자 중에 배가 자주 불편한 증상으로 찾아온 49세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한 달 평균 25번 정도 배가 아파서 네네. 동네 요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셨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화살표 부분이 네. 검은색 부분은 장에 있는 가스고요. 아, 저기 가스. 안에 있는 흰색 덩어리가 뭉쳐있는 숙변입니다. 좀 화살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 숙변이. 네, 숙변이라면 이제 오래된 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 교통 정체와 같은 겁니다. 직장의 변이 차 있는 아하. 거죠, 숙변. 직장에 있으면 빨리 나오면 될 텐데 왜 저기 네. 그렇게 있는 거죠? 변이 수분 제흡소에서 딱딱해져서 자기 힘으로 내보내기 힘든 상태까지 아이고, 가요. 아이고, 고통스럽네, 그거. 네. 다음 진단 기준입니다. 퀴즈. 4번 변을 봤는데 한 번 이상 힘을 많이 주면 변비다, OX. 야, 저 힘이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 궁금하네. 4번 변을 봤는데 한 번 이상 힘을 많이 주면 변비다. 결정하셨습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변비 같아요. 아, 근데 우리 변호인들은 네네. 그냥 가서 앉으면 급해서 앉아요. 거의 느낌에 쑥쑥쑥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4번에 한 번 이상 이게 그 정도의 주기다 그러면 이거는 전 변비지 않을까. 어떠세요? 진짜 이거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제가 변비를 겪어본 사람으로 예. 변비가 아닌 사람은 힘 안 줘도 그냥 될 것 같은 생각. 그렇죠. 근데 한 번이라도 저거 사실 저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예. 정답은 O입니다. 진짜요? 아하. 진짜요? 그렇다니까요. 한 번도 이게. 포함이라고요? 한 번도? 이야. 한 번 힘을 줘서 변을 보면은 네. 항문이 찢어질 수도 있고 피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증상이 며칠에서 몇 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불편하게 보시면 그 이후에 정상변을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고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성 변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예. 예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허리? 네, 이것도 변비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변비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요통, 복통, 두통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네, 화장실 가서 힘을 많이 줘서 예. 여기저기 결리는 거죠. 아. 심지어 변비가 심하면 탈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비 탈장까지요? 짱까지. 만성 변비가 있으면 네네. 배에 힘을 많이 주니까 네. 압력이 올라가고요. 나이가 들면 사타구니 근육 사이로 어머머. 틈이 살짝 있는데 아. 힘을 자꾸 주면은 거기에 탈장이 생기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저기 지금 사진처럼 저렇게. 네. 무섭다. 너무 옆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군요. 예,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저거 진짜 조심해야겠네. 이거 변비를 되게 그냥 사실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그렇지. 심각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진단 기준 또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내가 변비인지 아닌지 3번째 진단 기준입니다. 4번 변을 봤는데 네. 한 번 이상 잔변감이 있으면 변비다. OX. 아, 요거. 이야, 찝찝하다. 그렇죠. 시원하지 않다.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오, 그러네요. 아니, 4번인데 다 시원하게 봐? 아니네? 다 시원해요? 아니 이거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게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답은 O입니다. 그냥 깔끔해야 되네, 다. 그러니까 이 잔변감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숙변이 직장에 남아있고 본인의 힘으로
힘을 줘도 배출하지 못해서 그게 남아 있어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변감이 있으면 변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시청자들 대부분 본인이 변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변비가 심해져서 대장 전체에 숙변이 가득 차게 되면 예. 네. 대장의 압력이 올라가고요. 네. 염증이 생기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서 터지는 숙변성 대장염 또는 대장천공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대장 천공. 와. 대장에 그러면 구멍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무서워. 변이 흘러나와서 어머. 복막염이 되고 폐혈증으로 발전하고 예, 생명이 위험해지고 결국에 썩는 거네요, 네. 안쪽이. 맞습니다. 너무 무섭다. 너무 이거. 무섭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섭네. 들을수록 무섭네 이거 진짜. 숙변성 대장염이나 대장천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특히 정형외과 환자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요. 수술받고 누워 있으니까 잘 못 먹고 배 힘도 못 주고 네.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예. 장마비가 오고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에 숙변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숙변이 대장을 눌러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되겠네 진짜. 네, 회사가 부도나듯이 피가 간당간당하게 대장벽에 들어오다가 숙변의 압력이 혈관의 압력보다 높아지는 경우에 피가 아예 못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대장벽이 썩는 겁니다. 변에 세균도 많기 때문에 더 잘 썩겠죠. 그래서 결국에 터지거나 염증이 생겨서 사망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위식도 역류도 생깁니다. 진짜요? 위식도 역류는 왜 생깁니까? 또 이게? 대장에 숙변이 가득 차서 배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예.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나눠보니까 아주 이거 알 게 많네요 우리가. 네, 예.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4번 변을 봤는데 어허. 한 번 이상 단단한 변이 나오면 변비다. OX. 하나, 둘, 셋. 역시 또 X를 드셨어요.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단단한 변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변이 막 돌덩이처럼 아하. 딱딱해갖고 예, 예. 항문이 찢어서 피가 날 때도 있었고요. 아유, 너무 아프시겠네요. 2달 전에는 하여튼 생전 처음으로 막 급한데 예. 도저히 안 돼갖고 어떡하고 더 막 고민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한번 막 손으로 파내본 적도 있어요. 아이고. 그게 한 30분 정도 변기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 아주 울고 싶더라고.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배출을 못할 때 예. 실제로 장갑 끼고 손가락을 넣어서 단단한 변을 파내는 예, 예, 그거를 예. 손가락 관장이라고 하거든요. 있군요.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하는데 내가 정말 변비가 있다, 항문에 증상이 있다, 그럴 때는 전문가, 전문 의를 찾아서 네, 예. 상담하시고 약물요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변비 환자의 변은 토끼똥처럼 딱딱하죠. 네. 그런데 변비 환자가 딱딱한 변만 보는 게 아니라 묽은 변도 봅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 네. 사실 묽은 변이라고 하면 설사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배탈이 난 것도 아닌데 설사처럼 묽은 변을 본다는 것은 이상하죠. 오히려 변비가 심하면 딱딱한 변이 대장에 차게 되는데 네. 이 딱딱한 변 사이로 물변이 스며 내려오는 바이툼으로 물 스며 내려오듯이 물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본 70세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예. 몇 년 전부터 변이 묽게 나와서 변이 새 나올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환자의 복부 촬영 사진인데요. 네. 네모친 칸에 우측 대장에 다량의 숙변이 보이죠. 예. 구름처럼 뭉게뭉게 보이는 네, 맞아요. 뭉게뭉게 있어요. 예, 숙변입니다. 변비의 역설적인 증상인 묽은 변 증상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네. 그분께 변비약을 처방해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몇 달 만에 묽은 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계속 묽은 변이 나와도 이걸 변비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딱딱한 변만 변비라고 생각하시는데 무른 변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안 좋은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상이 진행되면 변실금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실금? 변실금 변이 계속 들어보셨나요? 튀어나온 건가 봐. 요실금처럼 그럼 변이 그런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슬금슬금? 변실금은 직장 내에 변이 과도하게 쌓여서 넘치는 경우죠. 예. 처음에는 묽은 변이 나오다가 좀 지나면 덩어리 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항문 가략근이 손상된 게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비 때문에 변실금이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6가지 변비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면 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폐쇄감이 뭐죠? 폐쇄감이 사유 중에 일이에요. 폐쇄감. 힘을 아예 줘서 막히는 보려고 거 하는데도 막혀서 안 나오는 느낌. 누가 가로막고 있는 느낌. 항문이 막힌 것 같은 느낌. 요거. 그럼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아하, 그러네. 다 있으세요? 네, 다.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변비가 심한 김영애 씨.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7, 8kg. 8kg. 소식. 소식. 예. 다음은 변비가 없는 이의숙 씨입니다. 네네. 변비 없는 우리 어머님 이희숙 어머님은 삼시세끼. 삼시세끼. 50에 50. 50. 저 뭘까요? 50에서 51? 미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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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물. 따뜻한 네. 물. 맞아요. 김영애 어머님의 키워드 중에 그 7, 8kg는 뭔가요? 제가 몇 년 사이에 체중이 한 7kg, 8kg 불었어요. 살이 찌는 것도 변비와 연관성이 있나요? 살이 찌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OX. 이거는 이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오는데. 이 변비가 다 문제네. 하나, 둘, 셋. 이건 살 찌면 오히려 화장실 잘 갑니다. 근데 살을 빼려고 할 때 그때부터 화장실 못 가요. 정답은 O입니다. 얘기 흐름상 지금 뭐야? 그러네. 변비가 지금 있으면 다 문제야. 김영애 씨의 경우에는 갑자기 살이 쪄서 변비가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살이 찌면 내장 비만이 생기겠죠. 특히 내장 비만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장 운동성이 떨어져서 네네.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의숙님의 50에서 51이 뭘까요? 바로 평생 유지하고 계신 체중입니다. 대단하시다. 50에서 51을 평생이요? 어머. 와. 젊은 시절 사진 네, 나오는데요. 저 너무 때는 이제 멋지다. 40 한 7kg 정도 때, 멋쟁이시네. 한 65세 정도부터 조금씩 살이 찌려고 해서 예. 그때부터 이제 관리에 들어갔죠. 네. 그렇군요. 또 보니까 또 이 마지막 키워드가 네. 보니까 이제 소식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화장실을 못 가서 덜 먹기도 하고 예. 또 살이 쪄서 좀 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영애 씨의 만성 변비는 소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식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먹는 게 적으니까 나오는 것도 적겠죠. 아닙니까, 예, 선생님? 맞습니다. 직장에 변이 충분히 차서 팽창이 돼야 변의를 느끼게 되고 변을 봅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면 식이섬유 섭취도 적기 때문에 변의 양이 적어서 변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제때 화장실을 가지 않고요. 예. 그러면 변에서 수분만 빠져서 점점 더 딱딱해지고 배출되지 않은 변이 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숙변이 쌓여서 만성적인 변비 증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의숙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삼시세끼예요. 잘 드신다는 거죠? 저는 세 끼를 꼭 챙겨 먹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 화가 나요. 살도 안 찌면서 변비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겁니다. 식이섬유. 네. 맞아. 식이섬유 하루 섭취 권장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모르죠. 저희 아는 거 생각보다 없어요. 선생님. 20에서 25g 정도 그래요? 됩니다. 20에서 25g 정도야 충분히 다들 먹지 않나요? 네. 40g 하면 아니, 진짜 요 정도니까?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20g. 여기 오이 10개가 있습니다. 변비 예방을 위해서 오이만으로 식이섬유를 채운다면 하루에 최소 몇 개를 먹어야 할까요? 아까 그 20에서 25g을 채우려면요? 네. 이거 하루 2개 먹어도 변비 안 되는데 해결 안 되는데. 먹어도 해. 2개 먹는데 해결이 안 돼요? 난 2개 먹거든. 2개 먹어요? 그러면 한번 써보죠, 예. 자, 그럼 다 답을 쓴 것 같죠? 보죠. 5개에서 3개,
영재 동생 9개. 매 끼니마다 3개씩은 먹어야죠. 어허. 형제 동생 많이 먹어야지. 그렇지. 자, 정답이 있습니까요? 정답은요? 정답 써주신 분이 있고요. 예. 정답 누굽니까? 정답 몇 개입니까? 잠깐만요. 한 선생님, 개인가요? 정답 1개예요? 선생님, 정답 1개입니까? 한 개 빼고 다 드셔야 돼요. 진짜요? 그럼 몇 개요? 9개. 맞췄네. 9개? 잠깐만, 영재 맞췄어.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 저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9개. 예. 와, 대박이다. 제가 농담식으로 코끼리처럼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요? 과일 같은 거는 과일은 과일 좀- 딸기 50개, 사과 20개, 토마토 10개. 선생님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요? 못 먹습니다. 식이섬유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의숙님 식단 사진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예. 이대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해조류, 콩, 채소, 과일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점심은 그래도 좀 풍족하게 드시는 편이에요. 네. 점심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골고루 많이 먹어요. 그래요. 그런데 김형애님 식단 딱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글쎄요, 저도 나름 변비에 좋다고 해서 채소, 과일 나름대로 챙겨 먹었었는데 네. 부족했던 것 같네요. 저만큼은 안 드세요? 네, 더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드시는 것도 같아.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그죠? 물 많이 드시는 거 어떠세요? 물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같아. 2리터 정도 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아하. 당연히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유숙 어머님 네. 비법이 그 미온수. 네. 저게 있었군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네. 미온수 한 잔을 조금씩 한 잔을 마셔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네. 오.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은 변비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몸속에 수분이 충분하면 변이 딱딱해지지 않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아하.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위가 자극되면서 직장도 자극이 돼서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딱딱한 변을 안 보려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미온수로 먹으면 더 좋다. 예,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그렇군요. 근데 물만으로는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식이섬유 섭취를 젊었을 때부터 잘 하셔야 되고 젊었을 때 변비가 있던 것이 누적돼서 네네네. 나이가 들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몸이 습관인화가 되면은 네. 쭉 가들 수 있군요. 네, 대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네. 네.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편해야 사는 게 편합니다. 와. 명언이다 명언. 명언이에요. 멋진 표다 진짜. 예. 오늘 아주 그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윤상남 선생님,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산다 약사 이승입니다. 김영희님 이제 변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변비가 있으면 약국에 오셔서도 변비약 진짜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어허. 근데 여러분 이 예. 변비약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변비약 한 가지 아니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변비약은 기전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씩이나. 네, 먼저 대변의 부피를 좀 늘려서 장을 좀 운동하게 도와주는 팽창성 변비약이 있고요. 또 수분을 장으로 끌어모아서 딱딱한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삼투성 변비약이 있습니다. 삼투성. 네, 마지막이 이제 자극성 변비약인데 이게 대장 이제 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대변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변비약이라고 할 수가 자극성 있겠습니다. 변비약이. 네. 그렇군요. 아니 김영애님은 이 중에서 어떤 변비약 드시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희랑 다를 게 없으시네요. 그냥 변비약 하나인 줄 알지 사실, 그죠? 네. 네. 제가 이제 변비약의 대표가 자극성 변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대장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어머, 저게 뭐예요? 이게 대장 사진인데요. 어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깔이 아니야. 살색이어야 되는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정상 대장 사진인데 혈관도 잘 보이고 색이 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대장은 검은색 점이 많이 생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장 점막이 정말 검게 착색된 건데 이걸 그렇습니다. 대장 흑색증, 그러니까 대장 흑색증이 있는 대장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변비약을 장기 복용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변비약을 드신다고 저렇게 되는 건 아닌데 자극성 변비약을 장기적으로 드셔서 부작용으로 이 대장 점막이 보시는 것처럼 검게 착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대장 흑색증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이고요. 네. 이게 뭐 암이나 뭐 궤양이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변비약을 또 드시던 걸 중단을 하시면 뭐 길면 1년 안에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렇게 예.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네.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변비약을 남용해서 대장 흑색증이 생겼을 때 네.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이 잘 안 되겠죠. 그렇구나. 네, 대장에 뭐 용종 혹은 암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너무 까맣게 착색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암을 못 찾아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변비약을 장기 복용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이 대체 장기 복용의 기준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아 이게 문제예요? 대장 흑색증은 자극성 변비약을 얼마나 장기 복용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야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1년 이상 답을 다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박남매 오랜만에 문자 박남매만 1번을 썼어. 저 걱정되네요.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예. 혹시 내가 흑색증 아닌가 싶어지네요. 이제 30년간 또 계속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찾으셨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좀 기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도 있네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3개월에서 6개월 아이고. 동안 이제 변비약을 이렇게 드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비약을 먹는다고 저런 부작용 생기는 것도 사실은 충격인데 네. 겨우 3개월에서 6개월만 먹어도 저렇게 될 수 있다니까 이건 더 충격인데요,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의 대장에도 세월의 흔적이 쌓이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우리 숙변, 네, 숙변이라고 그래, 하죠. 숙변. 숙변 제거 진짜 네. 중요해요. 진짜 말로는 많이 들었거든요. 숙변. 우리가 오늘 확실히 좀 숙변에 대해서 알고 요거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제 지인은 네. 숙변이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5일인가를 단식을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저대장 갈 뻔했어요. 진짜로. 사실 저희 약국에도 60세 이제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숙변을 또 제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변비는 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고. 사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네. 그게 우리 이유승님의 변비 관리 또 체중 관리 비결과 같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너무 궁금한데? 그게 뭔가요? 궁금하다. 아,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건데 뭘지 궁금한데? 바로 아, 또 이 물음표를 바로. 아,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이승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걸? 네. 바로 유산균. 유산균. 네. 아, 유산균. 유산균. 그래. 유산균 꼭 챙겨 드시라고들 다 그러시죠. 그니까요. 네. 연세 드신 그러니까 분들. 숙변 제거 그렇게 좋대요. 그렇지, 맞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미온수하고 이거 유산균을 바로 먹는데요. 아, 예. 네.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고 또 장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어요. 속 편하게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예. 체중 관리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65세 지나서 살찐다고 했는데 예. 네. 그때부터 이 유산균을 먹었더니 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쯤 돼서 궁금한 게 이렇게까지 관리를 잘하셨으니까 네. 어떤 유산균을 드시는지도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요. 유산균이라고 다 똑같은 유산균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사실 70대가 되면 없던 변비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나 속편한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유승님의 건강관리 비법. 바로 무시무시한 만성 변비는 피하고 쾌변을 도와줄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준비 많이 하셨어. 네. 비에나 17. DNR 17입니다. 아, 어? 저 착한 녀석인데. 어허.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이 변비 발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라고 밝혀졌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대장으로 가기 전에 장이 바로 소장인데 네. 이 소장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잘 돼서 대장으로 넘어가야 변비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소장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착한 유익균이 많으면 섬유질을 분해하고 또 필수 영양소를 생성하고 장 운동을 도와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반면 나쁜 유해균이 늘어났을 때는 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장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유해균, 네. 유해균. 진짜 맞아. 착한 애들을 많이 키워야죠. 맞아, 키워야지. 장 속의 착한 균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로운 나쁜 균들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맞춰서 예.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장내 미생물 관계. 네. 장내 미생물 관리가 중요하네요, 진짜. 여러분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장 속에는요, 유해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 BNR17을 섭취시킨 결과 유해균을 8.8배 줄여줬다고. 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유해균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유익균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만큼이 무려 9.2배라고 해요. 진짜 그래프가 그러네요. 거의 한 10배. 유해균은 쭉 높아졌고 큰 10배 정도. 유해균은 쫙 낮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오. 우리 김형애님은 코로나19 이후로 체중이 한 7, 8kg 늘어났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체중이 늘면서 또 변비도 더 심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이게 살이 찌면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찌게 되면 유해균의 수가 늘어나고 또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건강한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한 연구 결과 건강한 사람은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유익균이 많고요. 반대로 살이 찐 경우에는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유해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뚱보균 좀 나가라 좀. 아, 뚱보균. 그러면 결국 살을 안 네. 빼면 유해균은 끝없이 늘어나고 유익균은 계속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그제 건강검진 하니까 예. 살을 한 3kg에서 5kg 이상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적게 먹고 그래도 살이 안 빠져요. 예. 이게 다 변비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답답하시겠어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허. 여러분 여기에 1kg의 지방 모형 3개가 있습니다. 와, 저 정도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에 1kg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 많이 빼야 진짜. 된다. 근데 사실 체지방 1kg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굶어서 다이어트 하면 체지방은 빠지지 않습니다. 근력 싹 빠져나가고 조금 그대로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유숙님이 드시고 계시는 BNR17은 국내 최초로 체지방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줄여주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10주간 BNR17을 섭취시켰더니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주네. 네. 이게 10주에 35%면요. 여기 지방 덩어리 3개 중에 하나가 10주 만에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네. 지방세포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와 이걸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10주 동안 일주일에 3일을 40분 동안 숨이 찰 정도로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방세포 크기를 약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 와, 근데 그거보다 그럼 더 많이 이게 없어지는 거네요. 와, 대단한 건데, 그러면. 아니 근데 70세 넘으셨는데 이유숙 님이 50에서 51kg를 유지하시는 그 비결이 바로 이거였네요. BNR17. 네. 근데 이렇게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드니까 예. 당연히 살도 빠질 수 있겠죠. 네네. 11주간 체지방 감소를 돕는 BNR17을 섭취한 결과 체중은 물론이고요. BMI 지수, 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까지 모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변비가 있다 보니까 예. 화장실 못 가서 그런 건지 네. 이게 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맞아. 아, 맞아. 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나오죠. 맞아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혹시 가방에 가득 찼는데
거기 짐을 그냥 계속해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방 어떻게 되죠? 오, 그렇죠. 터질 것처럼 이게 빵빵해지죠. 아주. 그렇죠. 변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대변이 배 안에 오래 쌓여 있으면 우리의 배도 점점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장에 변이 가득하면 이 변이 장에 머물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요. 또 그 독소를 가두기 위해서 지방세포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약순환의 연속이네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BNR17이 나온 배를 쏙 들어가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매일 BNR17을 섭취해서 변비도 없고 또 체중도 50에서 51kg으로 항상 유지하고 계시죠? 이희숙님. 네. 매일 BNR17을 섭취하시는 이희숙님의 바지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문제를 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바지 사이즈를 맞춰야 됩니까? 이번 문제는요. 네. 이제 틀려도 저승이 인형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대로 또 편안하게. 이거는 맞추기가 힘들어. 네, 편안하게. 야, 26, 7, 8까지 나왔어요. 아, 이의숙님이 본인 걸 안 쓰셨네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제 바지 사이즈는 네. 27. 아, 27. 야, 제가 맞췄잖아요. 제가 맞췄어요. 5 사이즈. 근데 이일수님이 나이에 27인치 유지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허리 진짜 딱 봐도 허리 사이즈가 짤룩해 보이고 몸매가 너무 좋아요. 워킹을 너무 잘하세요. 아하. 왜냐하면 시니어 모델로 탁월하시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워킹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워킹 저희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나오십니다. 이야, 와, 말도 안 돼, 지금 말도 안 돼. 캐더킹 보시는 거예요. 야, 어우, 와, 핫포즈 해주시고. 야, 거기까지입니다. 야, 대박. 그죠? 아니, 지금 연세가 72세.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이게 시니어 모델이 워킹이 이렇구나. 다리에 힘도 좋고 코어 힘도 좋아야 되거든요. 와, 야, 멋쟁이.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BNR17. 단 석 달, 또 12주만 섭취하셔도 변비로 불룩해진 뱃살, 굵어진 허리둘레를 약 5cm, 2인치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사실 변비를 부르는 게 지금 체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빠지면 안 되는 땡땡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아하. 땡땡이 무엇일까요? 아, 다이어트 잘못하면요? 네. 아, 이거는 정확히. 이건 좀 쉽네요. 저희 왜냐면 압니다. 네. 요즘 뭐 이식도 하고 합니다만, 뭐 이거. 이식을 한다고요? 이식도 해요? 이식? 이건 이식해야죠. 그럼요. 저희 동료들도 많이 하고 그래. 답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 잠깐, 근육? 모발. 근육? 그래. 아, 잠깐만. 모발이라고 우리 생각을 영재 하고 동생이랑 있구나. 같이 썼어? 그 머리카락. 아이고. 정답은요? 근육이다. 근육입니다. 아하, 근데 나이가 소름이 들어서 들었네. 이제 체지방을 너무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잘못하시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근육이 함께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60대가 넘어가면요 근육이 돈보다도 귀하다고 하거든요. 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우리가 너무나 지키고 싶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 근데 60대가 넘어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 질환에 더욱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내 필요해. 근육이 아직 좀 짱짱한지 괜찮은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병뚜껑을 한번 따보시면 돼요. 병뚜껑이요? 병뚜껑 따는 거예요? 네. 뚜껑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따는 거? 맞습니다. 김형희님과 이희숙님께 지금 병을 드렸거든요. 네. 네. 두 분 동시에 한번 병뚜껑을 오. 열어보실까요? 생수병 먼저 한번 그래, 열어보실까요?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생수병 한번 따보시고요. 나 이거 잘 못 따는데. 너무 쉬운데요? 어. 너무 다른 위를 쉬워요. 거. 잡고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위를. 아니, 어머, 딸내미 진짜? 안 먹더라고. 아, 그러세요? 어머, 아, 그래도 그러네. 어머. 해봐. 이건 내가 잘 못 따. 따졌어요. 겨우 따졌어. 겨우 따시네. 아니, 평소에 되게 잘 안 따지더라고. 김영애님은 뚜껑 여시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갑자기 병뚜껑은 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병뚜껑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병뚜껑 테스트로 변비가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병뚜껑으로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악력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두 분 모두 악력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허.
꽉 잡으세요. 꽉. 순간 꽉 잡았다 딱 푸셔도 돼요. 최고치 11.5. 11.5. 자, 그리고 똑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꽉 잡았다 확 놓으시면 돼요. 꽉. 어머, 그냥 살짝. 꽉 잡았다 놓으세요. 네, 됐습니다. 예. 23.9. 23.9. 거의 2배시네. 11.5 나오셨고 23.9가 나왔는데요. 오, 2배가 넘으세요. 예. 그러면 변비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악력이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의 힘을 또 관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력이 떨어지면 내 몸의 전체의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근감소증이 있으면 변비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변비가 있는 노인 300명이 있다면 이 중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와우. 변비 있는 분 중에 근감소증 노인. 자, 보겠습니다. 네. 150에서 200, 300을 적으셨어요? 300을 쓰셨어요. 네, 정답은 와우. 200명입니다. 와, 맞추셨네요. 네. 오. 의외로 건강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연구를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다 변비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변비가 아하. 없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네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없던 변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반대로. 그렇죠.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변비 발생 위험이 근감소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2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근감소증이 노인에게 있어서의 변비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비엔나 17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자 네. 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여기에 더불어서 근육이 감소되는 걸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우리 몸에는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고요. 네네. 또 근육을 반대로 분해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동물에게 비엔나 17을 3주간 투여한 결과 근육을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늘어났고요. 반대로 근육을 없애는 유전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엔날 17이 근육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근육 힘이 좋아지기도 했는데요. 예. 네. 특히 비복근 또 대퇴 사두근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중요하다, 저거. 네. 진짜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네요. 제가 65세 지나서 먹었더니 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걷기 운동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걸으려고 하는데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없다면 어떨까요? 힘드니까 눕거나 앉거나 뭐 계속 쓰러지거나. 쉬고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면 변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비엔나 17을 섭취한다면 너무 좋죠. 도움이 되죠. 자연스럽게 근력량이라든지 체지방 관리도 맞습니다. 되고 이러니까.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도 비엔날 17 네. 먹어야겠어요. 사실 저는 꾸준히 먹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진짜. 예, 요즘 지금 네, 지금 볼 때마다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예. 네. 13kg 정도 감량했는데 티는 별로 안 납니다. 아이 참나. 아이 창피하게 뭘 오 그래. 근데 우리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바로 장에서 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서 이게 지방으로 잘 쌓이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나 17을 함께 드시면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분해되는 걸 확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네. 되는 거구나. 네, 동물 실험에서 12주간 먹이와 함께 비엔나 17을 섭취시켰더니 대변 속에서 다당류가 무려 5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이게 몸 밖으로 빠져나간 거네요. 그렇죠. 흡수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온 거죠. 아니, 비엔날 17 근데 네. 섭취할 때 네. 주의할 점 있을까요? 그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유산균이죠. 우리 비엔날 17은 하루 권장 섭취량이 425에서 900mg입니다. 네. 장이 좀 약하신 분들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무 한꺼번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비에나 17을 선택하실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인체 시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오늘 또 장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우리 이승희 약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알아야 산다. 다음 주에도요.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